네, 이제 그 1주차, 2차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차시 주제는 SDG와 교육의 연결성입니다. 1차시에서 우리가 SDG 전체를 조망을 했지 않습니까? 2차시에서는 우리 전체 핵심 관심사인 교육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SDG4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교육이 다른 SDG 목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SDG4의 다른 세부 목표와 지표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SDG4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교육이 다른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왜 교육이 촉진자인지 실제 사례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DG4를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10개의 세부 목표와 구조를 살펴보겠고요. 교육의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목표가 다른 목표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 또 세 번째는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국제기구들의 프레임워크, 유네스코와 OECD 등의 국제기구의 프레임워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우선 SDG4의 공식 명칭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네, 이 문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포용적인이라는 말, 싼다는 거죠. 포괄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얘기합니다. 장애인, 소수민족, 난민, 여자,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단순히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양질의라는 말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아동교육뿐만 아니고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의미합니다. SG4에는 10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성취 목표가 있고 3개의 이행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outcome target 그리고 이행 수단은 means of implementation 이렇게 7개의 목표와 3개의 이행 수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목표를 보면요. 4.1은 초중등 교육의 무상 이수 보장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K-12죠. 12년간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K는 킨더가르텐이니까 제외를 해야 되겠네요. 12학년까지 초중등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2는 영유아 발달과 취약 전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K를 빼서 4.2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취약 전 교육이고요. 4.3이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법. 이건 이제 3차 교육이죠. 그리고 또 교등교육은 이제 higher education. 3차는 이제 tertiary. 뭐 이렇게. 그 다음에 4.4는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청년과 성인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4.5는 교육에서의 성별의 격차 해소,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입니다. 4.6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뭐가 이상하게 됐네요. 4.6이 청소년, 성인의 문해력, 수리력 향상. 네. 4.5 성별과 취약계층 차별 해소, 4.6 청소년, 성인의 문해력, 수리력 향상. 그리고 4.7이
특히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자라는 거예요. 에, 다른 목표들과 가장 연관성이 큰 이 하위의 목표가 4.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수단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4A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 구축. 4B가 개도국 대상의 고등교육 장학금 확대. 4C가 자격 있는 교원 확보, 교원 확대, 교원의 공급 확대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사점, 중요한 점은 SDG4가 단순한 어떤 접근성, 이제 학교에 들어간다, 학교에 경험한다가 아니고 교육의 질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강조하고 평생학습까지 포괄한다. 그런 점에서 조금 그냥 교육의 어떤 기회 보장이나 기회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SDG4의 핵심 중의 핵심 4.7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제가 이제 빨간 걸로 만들어 놓은 박스 문장을 한번 볼게요.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 가능 발전 및 지속 가능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깁니다. 그죠?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우리 수업의 핵심이 또 다 들어 있어요. 다른 세부 목표들이 보면 이제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한다면 4.7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질적 목적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부 목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속 가능 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 비폭력, 세계 시민 의식,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될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학교들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아마 나라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겠죠. 그럼 한국에선 어떨까요? 이런 주제들이 범교과라고 하는 학습 주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거는 또 더 들어가 봐야 돼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우리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교과목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4.7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라고 볼 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2025 마찬가지로 2022에서도 범교과 학습 주제 이렇게 지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4.7을 측정을 하는 측정의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게 4.7.1이에요. 세계 시민 교육 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을 GCD라 그러고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ESD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이나 교사 교육이나 학생 평가에 이 주류화된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4.7.1이요. 네. 이 이제 영역을 보면 교육 정책, 교육 과정, 교사 교육, 학생 평가. 이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에, 이 글로벌 시티즌스 에듀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ESD, 그러니까 이제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세계 시민 교육 GCED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ESD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 그거를 지표화한 것이 4.7.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정책에는 있는데 교육 과정에 없다. 그건 그냥 선언이죠. 교육 과정에 있는데 교사는 모른다고 가르쳐지지 않겠죠. 교사가 가르치긴 하는데 평가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진정한 주류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그 교육이 다른 SD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다른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 임팩트죠. 이제 화면에 제가 6가지 예시를 뒀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SDG 1, 빈곤 퇴치예요.
빈 콘텐츠와 교육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연구를 보면 저소득 국가의 학생이 이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고 학교를 졸업하면 약 1억 7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자리를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 더 나은 일자리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퇴치와 교육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실제로 우리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1960년대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1인당 GDP가 79달러. 그러니까 진짜 최빈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은행에 차관을 유치하면서 교육에 투자를 한 나라거든요. 네, 그만큼 교육이 우리 국가의 발전에 아주 큰 빈곤 퇴치의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국가가 산 증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DG 3의 건강과 교육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교육받은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예방접종의 중요성도 알고, 또 영양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고, 또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중등 교육을 받는 경우에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SDG5 성평등입니다. 여아 교육의 효과이죠. 여아 교육은 이제 여성 교육이거든요. 교육받은 여성은 나중에 결혼하면 예, 이건 이제 통계예요. 더 적은 자녀를 낳고 또 왜냐하면 이제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이그 뭐죠 그 건강에 대한 교육이 결국은 또 이런 어떤 이 자녀 수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자녀 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경우에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경우인데요. 여학생 장학금을 많이 줘서 공부를 시켰더니 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여학생들이 조혼을 하는 확률이 크게 감소했더라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성평등과도 관련이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SDG 8입니다. 일자리예요. 직업기술 교육이 이제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죠. 직업훈련 교육을 하면 네, 그만큼 더 일자리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직업기술 교육뿐만 아니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협업력이나 이런 어떤 소프트 스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특히 이 시대에는 이 고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불평등 감소 SG 10이에요.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배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학력을 높여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육학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하기도 해요. 예,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예,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덜 받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더 안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낮은 일자리를 가고 그런 어떤 교육의 재생산, 불평등 재생산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SDG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기존의 불평등 이론과는 또 차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SDG 13의 기후 변화, 기후 행동,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관련성 또 큽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래서 기후 패턴의 변화 또는 재난의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기후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이제 출발도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교육의 힘이 기후 적응과 기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이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육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들, SDG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도 있고, 또 교육 그 자체로도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또 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들을 고려해서 이 SDG의 교육의 이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SDG 달성을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러니까 responsibility, 교육의 역할이나 책임이 연관성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교육 분야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transformative education. 이 transformer, 이 변혁적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존의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췄다면 변혁적 교육은 이 가치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 기후 변화다. 뭐 온난화의 원인은 뭐고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럼 외우죠.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은 변혁적 교육이 아니에요. 변혁적 교육은 기후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우리 지역 사회는 우리 또는 이 인류에게는 또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은 삶이 어떻게 다를까?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우리 모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어떤 알매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이전시라 그럽니다. 주체성이라 그러거든요. 이 주체성을 높이는 방향의 교육이 변혁적 교육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 변혁적 교육이 교육의 첫 번째 이 역할입니다. 지식 교육에서 끝나선 안 된다. 에이전시를 높이는 방향의 변혁적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whole school approach. 이 뭐 전 학교, 전체 학교, 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이 뭐 어떤 한 단원에서 나오고 어떤 한 교과의 특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전체 학교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체 운영 자체가 SDG가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고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이거는 교육 과정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식재료가 어떤 것을 쓰고 있는가 이런 접근도 어,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의 건물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까지 이 SDG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또 책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그 ESD를 실천하는 학교들을 보면 교육과정에 ESD만 넣는 것이 아니고 급식에서 뭐 잔반 줄이기를 실천을 한다든지 학교 정원에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뭐 또 학교 전체가 이제 배움의 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평생학습의 관점이에요. 이 SDG 교육이 아이들만, 아동,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과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역량은 한 번 배워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새롭게 도전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10년 전에는 우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단어 없었거든요. 이제는 아주 필수적인 역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이 성인학습과 노인학습과 평생학습을 포괄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학교 형식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비형식 교육, 사회 교육이나 평생 교육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요런 어떤 세 가지 측면의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기구들, 주요 기구들에서 SDG 교육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가 그 SDG4의 이제 담당 기관이에요. 네. 이 교육과학, 뭐죠? 네. 교육과학 문화. 네. 그래서 이제 SDG4 그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목표의 이 가장 주무 부서라고 주무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각국의 SDG4의 이행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 GCED,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런 유네스코 협력학교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이 애드보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는 이제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아동, 또 분쟁 지역의 아동, 또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접근성 보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예, 또 학교 기반 폭력 예방, 이런 것들을 유니세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제 컴피턴스, 미래 역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 보면 러닝 컴파스 2030, 이거 이제 학습 나침반이라고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어, 여기에서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까 변혁적 역량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알면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역량. 그러려면 주체성이 대단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 컴파스까지 가게 될 때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과 이런 이 학습자 자체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에, 러닝 컴파스 그림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은 지금 여기서 제시를 못했는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재정 담당이죠.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러닝 퍼버티라는 개념을 세계은행에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10살이 돼서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 이게 학습 빈곤, 러닝 퍼버티. 그러면 우리가 절대 빈곤, 뭐 2달러 이상 하루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우리 절대 빈곤이라 그런다면 이 이하 학습 빈곤은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이제 새롭게 지표를 에, 설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저소득국가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들은 70%에 달하기도 한다. 학교를 다니지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아동의 비율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의 프레임워크가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교육의 질, 형평성, 실제적인 학습의 성과, 이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단순히 학교를 짓고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등록률을 높이는 것,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뭘 배우고 그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가 있는지 이런 어떤 이 품질의 측면에서의 관심을 갖는다. 이런 특성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SDG 탄생 배경, MDG에서 SDG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17개 목표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MDG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SDG가 등장을 했고, 그것을 OP 프레임워크로 17개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1차 시에서 다뤘고요. 2차 시에서는 SDG를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특히 4.7의 목표가 교육의 내용과 질적 목적을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다른 SDG라는 목표들의 촉진자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변혁적 교육, 그리고 전체 학교, whole school approach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예. 1주차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고 또 앞으로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것에 대한 개념과 역사와 우리가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